안녕하세요. 한예종 필기 전문 랑그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2019년 국어 풀이를 준비를 해봤어요. 강의 내용은 1번부터 40번까지 모든 문제의 풀이를 전부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랑 이제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내용이 제가 자체 제작한 국어 교재가 있어요. 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제 기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 원리 분석한 책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해설을 하면 풀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19년까지 반복해서 출제되는 오답 유형이랄지 아니면 출제 원리랄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1번부터 40번까지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출 분석 첫 번째 강의 2019 언어 기출 분석 들어갑니다.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림이나 도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이제 그것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건 문제라고 저는 이제 이 유형을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유형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학생들이 쉽게 푸는 학생들은 정말 쉽게 풀고 넘어가는데 좀 잘못 오해하는 학생들이 항상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번부터 4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들인데 여기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어, 여기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일단 조건이 이렇게 나오죠. 무조건 조건을 추출해야 된다. 무조건 조건을 추출해야 된다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문장으로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문장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추출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모든 기출 한예종 국어를 풀 때 거의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와 나 두 가지 조건을 추출을 하는데 제가 우선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것. 물고기나 바다거북이 해파리를 먹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 우회적 해파리 먹는다. 이 두 개가 키워드가 돼서 이 두 개의 조건과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갖는 보기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비닐, 지금 보시면은 해파리 있고 비닐 있고 되게 헷갈리게 보이죠. 이게 거북이의 시점에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물고기나 거북이, 거북이도 구분할 수 있을까요? 2번 니은 조건과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간혹 가다가 4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파리와 거북이,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런 문제에 낚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4번을 하는지도 저도 충분히 그게 이해는 가거든요. 사고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못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기억 조건, 우회적으로 표현할 것, 직접적인 표현 피하고 그 다음 당신 차례다. 상당히 직접적이죠. 근데 이게 좀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 5번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굉장히 단언하고 있죠. 해파리를 먹는다. 누가? 물고기, 바다거북이가.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와 거북이 다음 당신 차례?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해파리가 비닐 때문에 환경오염, 비닐 요거 때문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거북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환경오염의 피해를 당신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답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로 돌아왔을 때 물고기나 바다 거북이가 해파리를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은 당신 차례. 여러분, 당신이
해파리랑 거북이를 먹는 건 아니죠. 근데 1번 같은 이런 조건 문제, 1번부터 4번 같은 조건 문제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란 제가 방금 4번 고른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빈칸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근거는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틀리시는 거거든요. 그 2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보기에 밑줄 친 표현 방식을 활용한 공익 광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1번을 쉽게 맞춘 친구들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 문제였어요. 왜냐? 여기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주얼 스캔들, 밑줄 친 표현 방식, 비주얼 스캔들이 가장 잘 드러난 포스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라고 하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반한 방식으로 시각적인 충격을 유도하여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찾는 건데 이 사람이 이 두 개의 이질적인 이미지 결합, 그러면은 두 개의 이질적인 이미지 결합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의 눈을 끄는 새로운 시각 표현법을 고안한 데서 유래한 용어고 동물과 상품의 의인화,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 창출하곤 하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동물과 상품의 의인화에 꽂히셔가지고 이게 조건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중에서 5번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혹은 1번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의인화가 들어간 보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하지만 블러핑 조심. 뒤에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죠. 현재에는 여러 영역에 걸친 첨예한 문제 의식을 논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루 통칭하고 있다. 의인화를 통한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 창출. 요 얘기는 이제 아니겠네요. 논쟁적인 방식 드러내는 것 두루 통칭. 첨예한 문제 의식. 수출할 때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현재에는부터 통칭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조건을 뽑기에 되게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 첨예한 문제의식 논쟁적인 방식 통칭하고 있다. 뭐가 논쟁적이며 뭐가 첨예한 문제의식이냐? OX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말이 맞냐 틀리냐 OX가 아니라 문제의식 논쟁적 방식 요것들이 보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 언급이 되지 않았는지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 메시지의 직접적인 전달과 별개로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문자 없이도 이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도 뜻이 통해야 된다. 이미지를 통해 이미지만으로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메시지 전달 이것이 이제 진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 3, 4, 5 이렇게 해놓고 가하나 해놓고 기억 동그라미 니은 X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1번 이미지 자체가 문자죠. 그러면은 인종 문화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 메시지 전달이 힘들겠죠. 1번 그러므로 X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2번 문자 지금 우리 니은에 문자 없이 이미지만으로 뜻이 통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자 편견을 접으면 그들의 능력이 보입니다. 편견 접었죠. 근데 지금 이게 없으면 뜻이 상당히 모호해지죠. 문자가 아예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포스터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3번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글과 그림이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자가 없어도 지금 키보드 모양이 총으로 변했죠. 뜻이 통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두 개 다 해당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사실 기억보다 니은 문자 없이 이미지만으로 뜻이 통한다. 보편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면은 3번을 나머지 보기랑 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나머지 1, 2, 4, 5번. 5번 같은 경우에도 문자가 없으면 그냥 크레파스 3개. 뜻이 안 통하죠.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없으면 하나는 부족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뜻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진다. 2번도 마찬가지였고 1번도 마찬가지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 문제에서도 블러핑이 들어갈 수 있다.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언어 기출에서 자주 쓰는 1번부터 4번뿐만이 아니라 1번부터 40번 이 전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를 살펴보면서도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는 유형의 오답이니까 제가 등장할 때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3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익숙해졌으니까 기억, 니은 필기 하시는 곳에다가 미리 써주시고, 보기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회의한 대목이다. 시각자료로 활용하기 적절한 것, 적절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긴데 여기서도 조건을 추출할 수 있어야겠죠. 스마트폰에 대해서 하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위험한 상황.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준 건 좋은 기획 의도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했던 말을 전부 다 정오가 뒤집고 있죠. 그래서 다시 주제를 바꿔보세요. 너무 의존한다. 매여서 산다. 스마트폰이랑 교통사고랑 연관짓지 말고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해서 살아가는 통화를 비판해보죠. 동의하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출해야 할 조건들은 다 여기 안에서 나오죠. 사실 구체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다 조건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존 비판. 두 번째로는 풍자적으로 묘사해서 웃음을 유발할 수 있도록 너무 어둡지 않게. 그러면은 기억, 스마트폰 의존 현상을 비판하는 거. 니은 풍자적이고 너무 어둡지 않게. 너무 어둡지 않게 보셨으니까 지금 1번 딱 보셨죠? 1번 너무 어둡죠? X. 2번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를 비판하는 건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뜻과 연관성이 잘 보이지가 않죠? X. 3번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아이들인 것 같아요. 놀이터 아이들인데 다 스마트폰 하느라 바빠서 정작 이렇게 어린 나이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주제, 기업과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어둡지 않나? 근데 뭐랑 비교해서 어둡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4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4번 스마트폰이 사람을 끌고 다니고 사람이 개 끌고 다니고 고양이 끌고 다니고 기획 의도랑은 맞는 것 같아요. 니은 풍자적이고 너무 어둡지 않게. 3번은 뭐 풍자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풍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러스 웃음을 유발하고 너무 어둡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둡지 않다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둡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건이 우리가 정답과 가장 근접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번보다는 4번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1, 2, 3번을 다 맞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밑줄 친 기억을 사용한 만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상간 이동은 시간의 흐름을 정지. 이제 이게 기억이 되겠죠. 시간의 흐름을 정지. 한 시점
다른 한 시점이나 장소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방법.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데 시점이나 장소가 이렇게 평행해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동시에 벌어지는 다양한 풍경 묘사, 배경 분위기 감각 전달. 이해되셨죠? 제가 앞에는 다 건너뛰고 이제 밑줄 칠 것만 살펴봤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헷갈리는 게 뭐냐? 이 밑줄 친 뒷부분의 설명이랑 이 구체적인 표현들이랑 연결짓는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제 교재에서 챕터 3의 관찰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내용인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조건들은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가장 근접한 걸 찾으면 돼요. 양상간 이동은 첫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번 1년 후 지금 스크린샷의 화질이 너무 첫 번째 컷이랑 두 번째 컷에서 시간의 이동이 있었죠. 그러면 제외되겠죠. 2번도 이젠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니 넌 너무 산만해. 아니야 안 그렇다는 걸 보여줄게. 저기 벽에 시계 봤어? 그래. 그래서 시계가 왜? 지금 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X가 되겠죠. 4번 서 있던 사람이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장애물 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움직임이 배열이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5번 이 장면, 이 6컷으로 된 장면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클로즈업이 되시는 게 보이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양상간의 이동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정지시킨 채 시점이나 장소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방법, 평행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 시간의 흐름 정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지금 1, 2, 4, 5번이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다가가거나 시간의 뭐 대화가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이 전개가 되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의식해서. 근데 이거랑 이 조건을 기준점으로 삼아 놓고 3번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3번에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 컷에 따라서 어떤 시간의 흐름이 보이지가 않죠. 뭐 1번처럼 1년 후라는 직접적인 그 언급이 있다든지 2번처럼 대화의 흐름이 컷의 이동에 따라서 배열이 되든지 4번처럼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이 배열되든지 5번처럼 이제 클로즈업 돼서 점점 줌인되면서 그 인물의 심정이 변해가는 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3번 보시면은 나머지 보기들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가 않죠. 3번 보시면은 시간이 정지된 상태로 시점 혹은 공간만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머지 보기들과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뽑아내시고 이 차이점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